여기 블로그 온라인 쪽에서 나왔던 이 블로그 마케팅 여기에서 이제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게 시작이 됐을까요? 인터넷 네, 포함해서 전체 다. 수천 년 역사가 아닌가요? 수천 년. 네, 뭐 따지고 보면 우리 서울 암사동 가면 이제 선사의 유적지 있거든요. 거기서 돌도끼가 보이할 때도 웅가 하면서도 뭐 옆집 움막에서 이거 했대 뭐 이러면서 했겠죠. 소문이라는 것 자체는.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매출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어떤 이론,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윌리엄 화이트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옛날에 이제 요 에어컨이 처음 났을 때는 굉장히 비쌌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길을 딱 가다가 건물을 딱 보는데 에어컨 뒤에 딱 보면 실외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실외기가 뒤에. 실외기 보면 그 회사 이제 브랜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딱 보니까 아니 같은 층에는 같은 브랜드를 쓰더라는 거죠. 왜지? 어느 날 이제 뉴턴처럼 그냥 사과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떨어졌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류인의 법칙이 나온 것처럼 이 양반도 왜 같은 층에는 같은 브랜드를 쓰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옆에 처음에 누군가가 에어컨을 설치를 해요. 그럼 옆에서 비싼 거니까 와서 보거든요. 에어컨이요? 시원해요? 괜찮아요? 전기 많이 안 먹어요? 물어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다고. 야, 우리도 저거 살까? 야, 여기 삼성인데 우리도 삼성 사지 뭐 이러면서 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그 뒷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뒷면에도 실외기가 붙어 있잖아요. 내 앞에 아파트의 실외기 그 에어컨 실외기가 어떤 브랜드가 맞냐에 따라서 여기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특히 처음에 입주할 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게 입소문으로 퍼지는 거구나. 입소문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입소문 마케팅, 바이러스처럼 오럴, 입으로 전달된다 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제 쓰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쓰지만 오프라인 상에서는 바이럴 마케팅보다는 버즈 마케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버즈. 새들처럼 가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담이나 이런 데서는 그 버즈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셀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명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많이 하지만 저 지방이나 아니면 뭐 저희도 이제 제가 남양주에 살거든요. 거기 이제 주소가 무슨 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는 누구를 버즈 마케팅을 쓸까요? 예, 부녀회장 뭐 이런 분들 갖고 하는 겁니다. 아우 수녀마 거기 머리 막 완전 깎아보고 끝내주잖아. 거기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그런 입소문 마케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빨리 퍼지고 사람들한테 한 명만, 그러니까 신뢰를 줄 수 있는 뭔가 어떤 모임에서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뱉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고 행동을 이끌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도 훨씬 급속도로 퍼진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통계를 내보니까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광고, 신문, 잡지, 라디오 광고 옛날에는 미디어가 TV밖에 없고 신문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오로지 다 믿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은 미디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지인 추천이 92%입니다. 이거 왜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써보니까 좋다 그랬어요. 이게 100명 중에 92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에 게재된 의견을 보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뭐 브랜드의 웹사이트 광고.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 맡기게 되면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업체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를 그 비밀을 알려드릴 건데,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브랜드 웹사이트 광고입니다. 브랜드 웹사이트. 자기 공식 페이지, 공식 블로그, 공식 홈페이지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어렵다면 세 번째는 광고를 가는 것보다는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이제 통계 자료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사장님들이 만약에 내가 그래도 조금 내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다. 내가 그냥 단순한 조그마한 유통업체를 하더라도 브랜드가 있으면 미용업계에다가 다가가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브랜드를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내 공식 카카오 스토리든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공식 페이지를 운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선택은 70%가 이제 입소문으로 된다는 어떤 통계 자료고요. 블로그와 SNS를 통한 마케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사람들은 아까 연구 그 통계 자료를 보면 광고보다는 입소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광고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이 1조 3,800억 원 정도가 이게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지금 현장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광고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게 되면은 나중에 광고를 끊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또 이제 맹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바이럴이나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수익이 오면은 나중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런 시장이 많이 넓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블로그 이제 순위를 보면 상위 1% 안에 들거든요. 상위 1% 안에 드는데 그게 이제 좀 성장을 한 게 저 자본으로 스포츠 용품을 하다가 이제 몇 번 이게 좀 고비를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딱 할 때는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도 100만 원 갖고 시작을 해서 막 연매출 10억도 만들어내고 뭐 그때 한참 스키 스노보드 붐이 일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그걸 몇 번 이게 좀 이렇게 고비를 맞다 보니까 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할 때는 이미 스키나 스노보드 시장 포화 상태고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자전거를 이제 손대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그 옥션이나 이런 거에서 잘 됐었는데 지금은 옥션도 막 경쟁이 엄청나게 붙고 이러다 보니까 뭘 하지 하다가 자 그냥 블로그로 그냥 하루에 한 대씩만 팔자 이 생각으로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주의를 집중시킬까 하다가 이제 사진도 실제적으로 찍어보고 했는데 사진만 가지고 경쟁이 안 되니까 이제 동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영상만 가지고는 조금 저기 하니까 홈쇼핑을 딱 보면서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제가 고향이 경남 고성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산에서만 20년을 살고 대학을 경북 구미에 있는 금호군대를 나왔어요. 사투리가 이게 동의사인데 오늘 보신 자전거는요 이게 핸들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기아가 7단이에요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웃기다는 얘기만 하지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되지 이러다 보니까 사투리 고치려고 또 발성 연습하고 발음 연습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그게 재미가 있어서 소문이 나면서 블로그를 통해서만 한 달에 100대를 이제 팔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 순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 업체들이 너도 나도 내 거 팔아달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저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이것을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하는 그 방식대로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자기 제품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그 쇼핑몰하고 마케팅하는 것을 다 접고 교육회사를 들어간 겁니다. 교육회사 들어가서 첫 번째 들어가는 교육회사가 이제 홈쇼핑의 쇼호스트를 양성하는 학원이었어요. 거기서 2년 동안 쇼호스트들 양성하고 저도 이제 발성 발음 뭐 배우고 홈쇼핑의 쇼호스트들 다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마케팅 할 때는 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 방송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 붐이 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막 그걸 하려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예전에 그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이버랑 제휴를 맺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그 TV캐스트라고 이제 아실 텐데 그거랑 제휴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얼마든지 그걸 오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게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도 돈을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했던 부분. 사람들이 좀 잘 보게끔 하려고. 그래서 광고보다는 바이럴이 비용 대비 그리고 시간 대비 효과가 많고 이것은 해두면 자산처럼 이렇게 쌓입니다. 자산처럼. 그래서 불려주는 거죠. 방문객도 불려주고 내 팬들도 불려주고 고객들도 불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광고는 돈이 있을 때만 노출이 되니까 돈을 안 쓰면 이게 또 다운이 되니까 이게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한간에 이제 제가 잘 아시는 자산관리사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최초로
그 개인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을 세워가지고 미국에는 그게 좀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잘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장인들도 적은 돈을 자산 관리를 해서 불려주는 그런 어떤 회사를 만드셔서 운영하시는 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대표님이 보시기에 자녀는 자산 같습니까? 부채 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부채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돈이 계속 들어가요. 돈이. 근데 그것처럼 이 광고도 부채거든요. 부채. 결국에는 돈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나한테는 부채처럼 작용하는 게 광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작하지 않으셨고 내가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부채 늘리지 마시고 자산, 아이를 통해서 자산을 늘리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